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3월 11일이로군요. 자, 시간은 찰칵찰칵 잘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이렇게 딱 뭐 아느냐 그러면 잡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면 조바심이 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심리전에서 지면 다 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었을 때 나는 희미한 그림이라도 지금 잡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다 지금부터 하나씩 채색을 해가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근데 조바심을 내고 하루에 막 3시간씩 3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해칩니다. 자, 3시간씩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 앉아 있고 30분 운동하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을 해치면 나중에 합격증이 어떻게 하냐면 병원으로 날라옵니다. 병원으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합격증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손해평가사는 산으로 들러 걸어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좋은 상태에 있으며 남들의 손해평가, 즉 경작자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를 해주므로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주 문제가 되죠. 오늘은 밤참매대를 과수 중에서 과수 품목의 또 밤품목과 참다래 품목, 매실 품목, 대추 품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면 전부 다 밤나무가 산기슭에 있잖아요. 대추나무 다 산기슭에 있고,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세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상품 내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밤, 참다래, 다음에 대추, 매실. 자, 전부 다 똑같이 또 흘러가죠. 자, 1번 그러지 않고 이렇게 1절 그러죠. 상품 내용 1번 보험의 목적. 여러분들 1번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은 절로 나와. 그럼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 보험 가입한 이듬해. 왜 그러냐면 종합위험을 하면 보통 12월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거를 얘기하는 거야. 다음 해, 이듬해의 과수에 대하여 수확하는 과실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하죠. 자, 그러면 12월에 가입을 하니까 이듬해 수확하는 과실에 대해서 합니다. 과실. 자, 보험의 목적 했습니다. 2번.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자,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나요? 자,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러분들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지금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무슨 그렇죠. 꼭 가뭄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줄 강풍, 태풍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태우집, 강호동 해가면서 전부 다 외우는 거 있어요. 자,
자연재해 주수의 화재는 그 제목이 쭉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게 줄줄 안 나와도 돼요. 왜? 사람은 기억을 못하죠. 잘 외웠는데 3일 지나면 그거 안 잊으면 큰일 납니다. 신이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닷새 전에 어디에 부딪혔어. 여기를 막 별이 번쩍번쩍했어. 근데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해. 지금도 별이 번쩍번쩍해. 그럼 그 사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 그 아픔이 잊혀져야 또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그럼 저도 한두 번 부딪혔겠어요? 한 달 전에도 여기 그냥 쇠문에다 꽉 여기를 2번이나 부딪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낮은 문이죠. 이렇게 갔다가 말고 뒤로 나오고 다 나왔다고 생각 탁 했는데 여기 번쩍했거든요. 그럼 막 라이트가 탁 켜지더라고요. 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린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에 또 다시 줄줄 하시면 돼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 제목은 아시잖아요. 개수재원보, 화계보. 하도 많이 하던 말이니까. 다음 4번. 보험기간. 보험기간. 보험기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기간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수확을 끝내버리고 나면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어요. 나무는 계속 가겠죠. 왜 그러냐면 12월에 가입했으면 또다시 11월 말까지 하고 또 12월에 가입해서 다음 11월 말까지 이렇게 가겠죠. 나무는 그냥 수확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과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과수에 대해서 잠깐 보면 밤은 10월 말까지. 참다래는 언제까지죠? 참다래가 그렇죠. 참다래가 11월 31일. 자, 11월 31일. 자, 그 다음에 11월 30이죠. 31일이 아니 30. 다음에 대추가 10월 31일. 매실은 7월 31일. 왜 그러냐면 청매실 수확해가지고 끝내죠. 청매실. 자, 왜 보험기간이 다른가? 그 과실의 특성에 있는 거예요. 매실은 보통 청매실 언제 수확하나요? 5월에 수확하죠. 5월에 수확하고 그걸로 매실청 담그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설탕 부어서. 그런데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참다래는 11월 30날. 나머지 밤과 대추는 10월 말일입니다. 자, 그래서 수확감소를 한다는 거죠. 수확감소 보장은 그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다래가 자, 참다래가 11월 30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한번 보겠어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게 기본 공식이죠. 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그럼 뼈대만 외우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밑에 뒤에 있는 10,000원 미만을 절사한다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은 꼭 10,000원 미만, 2,367원 이렇게 나오면 그 7원까지 다 쓰면 안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0원 미만 절사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 다음 6번째.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료 내야 되죠. 보험료. 자, 보험료.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뭔가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1 플러스죠.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가로 닫고 여기까지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근데 지금도 이 보험료 공식에 기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외운 거예요. 왜? 운동 안 한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보험료 공식 하나 안 외워뒀다. 기본이 되는 걸. 그럼 그 얘기가 입에 안 붙어 있다면 그 얘기 안 되죠. 그 다음 곱하기 마지막에 또 뭐가 있어요?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있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밤은 방제시설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은 없습니다. 밤은 없으니까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다 없다? 없다. 밤은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죠. 책에. 잘못해가지고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스다 이렇게 바로 알면서 딱 찾아내면 훌륭한 실력. 밤의 특성상 방제시설 할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밤은 그렇죠. 이렇게 껍질이 가시로 쌓여 있잖아요. 가시로. 그러니 뭐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으려고 그러면 새가 눈 찔리는데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방조망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밤은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다. 그런데 참다래. 여러분들 참다래 그럼 잘 모르니까 키위. 예, 좋죠. 키위 달콤한 냄새가 풍겼다. 벌레 오겠죠. 새 와서 쪼아 먹겠죠. 그러면 방조망, 방충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대추. 예, 대추 익으면 막 빨갛게 익어가지고 잘 익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벌레도 덤빕니다. 정신없죠. 자, 매실. 당연히 청매실일 때는 괜찮은데 노랗게 잘 익으면 단내가 풍기면 벌레 꼬입니다. 자, 그래서 방제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밤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송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시 달린 거. 네, 그 정도만 아셔도 특성을 아시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보험료 내고 보험 가입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사고가 나면 보험금 얘기를 하겠죠. 보험금. 자, 보험금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보험금, 먼저 여기는 품목마다 조금씩 뭐 보험금 계산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본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이 말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대신에 피해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게 문제이지. 그렇죠? 피해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즉 피해율에서 자기부담을 빼겠다는 얘기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씩 달랐다고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피해액이라고는
손해액이라고 그랬어요. 예, 손해액입니다. 그럼 피해액과 손해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피해액과 손해액은, 피해는 자연재해,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탁 와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요. 여기가 대추 과수원. 보험을 가입하기를 500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손해란 것이 얼마느냐?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럼 수확을 한 200만 원어치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입은 것이 미보상이 50만 원입니다. 그럼 250만 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미보상을 빼고 나면 이것을 손해액이라고 그럽니다. 손해액. 자, 그래서 피해액에서 미보상 감수량이라 미보상 감수한 금액, 미보상 금액을 빼고 나면 바로 얼마느냐면 손해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보상액을 빼고 나면, 자, 미보상 감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미보상액. 자, 빼고 나면 손해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할 때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보험금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무엇에 대하여 자기부담 비율을 하느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얼마에 내가 부담하겠다고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자기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다.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부담금은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그에 대해서 20% 하면 2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계산할 때 꼭 이렇게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와서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 되고요. 9번 미경과 비율. 뭐 이제 이런 제목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미경과 비율은 무엇에 관해서? 보험료에 관하여. 보험료 낸 게 내가 10만 원인데 경작자 입장에 1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이 된 거야. 아들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그 농사 짓지, 너무나 그 힘들게 농사 짓지 말고 텃밭만 일구고 수시로 제가 그렇게 그 여비 드릴 테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그래서 야, 나 이제 보험을 해지하란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작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 보험료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험료 환급. 아이고, 기간이 석 달 지났으니까 50% 공제하고 50%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10만 원 냈으니까 5만 원 드리겠습니다. 30%만 환급하겠습니다. 그럼 3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환급에 관한 거예요. 이건 보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경과 비율 표가 있어요. 각 품목마다. 공부를 다 하신 분은 심심하면 그거 한 번씩 외우십시오.
근데 그 공부 아직 제대로 잘 안 된 분들은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라고 표를 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미경과 비율표를 외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미경과 비율표 이렇게 해서 줍니다. 보험료 환급 얘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또 페이지를 덜컹덜컹 넘겨볼까요? 여기 보험금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갔는데 그것은 이제 품목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피해율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해율. 그건 또 이 과목 할 때 조사 요건과 함께 피해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씩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로 페이지를 많이 넘겼죠.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로 가면 2절 이렇게 2절 뭐냐면 계약을 인수한다. 인수는 뭐예요?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농협, 손해보험. 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누구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다. 지금 이게 배우고 있는 게 업무방법서가 보험회사 직원, 농협, 손해보험 회사 직원이 쓰는 업무에 관한 방법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받아들이겠다, 계약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1조 뭐였느냐면 가입지역, 보험 가입지역. 보험 가입지역은 당연히 전국이죠. 전국. 그런데 연육교가 놓이지 않고 정기선이 운행하지 않아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없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자, 2번. 그 다음에 보면 가입 자격. 보험 가입 자격이 나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4조. 그래가지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차농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이 정도까지 답 쓰면 긋고 싶어도 못 긋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다 쓰시리라고 보고요. 보험 가입 기준. 기본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2번. 200만 원. 2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변함없이 과수. 전부 다 200만 원입니다. 과수들은.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 200만 원 이상. 이상이죠. 200만 원 이상. 자, 다 4번. 인수제한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인수제한 목적물, 과수는 다 그렇게 합니다. 가령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가령 혼전통시 하하 판가기. 기억하시는군요. 가가 뭐였죠?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수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몇 년 이상 다 있다고 그랬죠. 수령. 가령 그랬습니다. 령.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 얘기고 몇 개 더 있는 것들은 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도 안 외우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면 너무 안 되죠. 자, 가령 혼전통시 하합한각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령은 수령입니다. 수령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사유대감무. 사유대감무. 다음에 오는 오매밤. 다음에 육은 육차, 칠차.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자, 사유대감무, 오매밤, 육자, 칠차. 그랬더니 단감 떫은감 5년 아니에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과전 종합할 때 사과합의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는 다시 해보자고요.
자, 적과전 종합이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종합이엄만 하는 거니까 종합이엄. 가령, 혼전, 동시, 하하, 판각이 이렇게 기본 외워두고 하겠습니다. 혼이 뭐죠? 예, 혼식되어 있는 과수원. 저는 전지, 전정이 과도하게 되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과수원. 다음에 시험, 시는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수원. 하는 하나의 과수원에 일부만 보험을 가입하는 과수원. 또 하는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구역에 소재하는 과수원. 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수원. 가는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 기는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요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통으로 다 외우는 거니까 내가 이거 외워야겠다. 자, 뜻도 좋죠. 가령 결혼 전에 서로 통하고 있었을 때는 하하 결혼으로 가야겠다. 판 가야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아니 애들이 그냥 지금 처음 다 지금 결혼할 정년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니 우리 집에도 애가 와서 밥도 하고 가. 아들이 있는데 그 며느리 애가 와서 가. 밥도 하고 자고 가고 또 우리 아들도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고 밥도 얻어먹고 와. 근데 그것을 결혼을 안 시키고 있어. 판을 가지 않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부모가 잔인한 거지. 가령 혼 전에 왔다 갔다 통하고 있었을 때는 빨리 판을 벌려주는 거면 판 가야죠. 자, 그래서 가령 혼전 동시에 하하 판 가야지. 자,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인수제한 기본적인 것을 외웠고, 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수확량 얘기, 인수 관련 수확량 얘기. 인수 관련 수확량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은 자 표준 수확량 얘기 나오죠. 인수 관련 수확량.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얘기들이 조금씩 빨라지죠. 인수 관련 수확량 1번 표준 수확량.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별, 수령별, 지역별, 재식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거기에 보면 뭐가 있나요? 경작 형태. 이 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경작 형태. 자, 품종별, 수령별, 지역별, 재식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자, 표준 수확량 거기에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더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죠? 103페이지요. 자, 103페이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자,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관리 등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당해 농지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활용의 정의죠. 활용의 정의.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가입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기대되는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이게 무슨 정의죠? 산출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 최근 5년 이내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과수원을 최근 5개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지금 산정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확하게 쓰세요. 보험 가입연도 직전. 아직 이 말을 통일을 시키세요. 평년 수확량 1번 표준 수확량 2번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 기억 정의는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관리 및 영농활동 등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아예 못질이 돼 있는 거죠. 니은. 다음에 활용, 용도의 정의. 용도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 가입금액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 용도의 정의입니다. 디귿. 다음에 산출의 정의. 산출의 정의는 보험 가입 연도 직전 5개년간의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이 말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정의를 하고 나면, 과거 수확량이 없는 경우, 그건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신규로 가입하려고 그럴 땐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수확량이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이제 전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산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산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또 중괄호 A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하고 가로 닫고 B분의 C. 이렇게 딱 공식이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A는 뭐예요?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베이직. 다음에 C는 커런트 해서 현재의, 그러니까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Y가 뭐냐? 가입 횟수. 이렇게 딱. 이거. 에버리지, 베이직, 그 다음에 커런트 해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면 된다. 그런데 A를 구할 때가 가장 문제가 아니냐. 지금 그 말이었죠? A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A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과거 수확량을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만약에 A가 지금 평균이니까 과거 수확량을 구할 때 A를 구할 때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첫째, 만약에 과거 수확량이 그때 당시의 표준 수확량보다 크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뭐로 하느냐면 평년 수확량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평년 수확량으로 해달라. 첫째가 조사 수확량을 이제부터는 조사라고만 쓰겠습니다.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 그러면 평년으로 해달라. 조사한 수확량이 여기가 평년이 100인데 110이 됐다면 그냥 100으로 해달라. 다음 두 번째,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평년의 50%로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평년의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조사 수확량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수확량을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 놓고 평균을 구하자는 거예요. A, 과거 평균 수확량. 그리고도 또 이렇게 과거 수확량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거 수확량을 다 구했어요. 여기는 100kg, 여기는 50kg, 여기는 90kg, 80kg, 여기는 70kg.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구했어요. 그랬었을 때도 올림픽 평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적은 것은 쓰지 않고 100 이렇게 7, 8, 9 해서만 더해가지고 과거 에버리지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나누기 이것을 다 더해서 50은 빼고 나누기 4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구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이 정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안 한 경우도 있다 이거야. 보험은 가입했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너무나 어떻게 하느냐면 잘 돼가지고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평년 수확량만큼 그때도 과거 수확량은 평년에 어떻게 하냐면 120%를 했을지라도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는 여기가 지금 평년이 100이었는데 여기 만약에 120kg을 했다고 그래도 과거 평균 수확량은 요 규정에 의해서 평년보다 크면 100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거 평균 수확량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을 쭉 해놓은 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띵하다. 근데 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 수확량에 대한 정의일 뿐이다. 그거에 기해서 올림픽 평균에 의해서 A를 구한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쭉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신경을 딱 쓰면서 하시면 금방 잘 돼요. 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자, 처음에는 30분 진지하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외울 때는 움직이면서 외우세요. 특히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 시계가 있으면 시계에다는 나는 과거 수확량 에버리지를 과거 평균 수확량을 붙이겠다. 다음에 저기에 보니까 식탁에다가는 뭘 붙이느냐면 그래 나는 표준 수확량을 붙이겠다. 이러면서 편하게 붙여가면서 어떤 거에다 연상을 해가면서 외우면 또 연상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상기억법이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